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범위를 이란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란도 반격하면서 양측에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요일 오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테헤란에서는 정오와 오후 3시 30분쯤, 이란 제2의 도시인 마슈아드 도심에서는 오후 6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도 오후 4시에 공습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로 새벽과 밤에 공습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이란은 한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기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이스라엘은 에너지 기반 시설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고 이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의 군 관련 시설과 정유 시설 등을 향해 주로 반격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양보 없는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ld certainly be the result because the Iran regime is very weak. I think it's basically left with two things. It's plans to have atomic bombs and ballistic missiles. That's 이란 혁명 수비대가 국가적 복수를 막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ما با قدرت در قبال هر تجاوزی که انجام بده پاسخ مناسب رو خواهیم داد.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인명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인권단체의 집계를 인용해 사흘 동안 이란의 사상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 역시 민간인을 포함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어서 양국의 갈등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렇게 교전이 격화하면서 두 나라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기 위해 또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습적인 공습으로 이란 국방부마저 뚫린 뒤 수도 테헤란 곳곳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폭격에 대한 공포로 도시를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مردم نگرانن و بیشتر این پمپ بنزینا که شلوغه به خاطر اینکه از شهر برن بیرون. کلا کل شهر پناهگاه نداره. جایی فکر نمی‌کنم باشه که مردم بتونن سریع خودشونو به اونجا برسونن. 이스라엘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대피소로 달려가는 나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생필품을 파는 마트와 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교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물자 공급이 끊길 것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It takes some time getting used to rocket bombing in this amount, like 40 rockets and big rockets each night in multiple waves. And it's kind of scary going out at night to the shelter. 예측 못한 사태로 관광객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영공이 폐쇄돼 발이 묶인 관광객은 4만 명에 이릅니다. Again, we didn't expect Israel to attack Iran, which is a completely different level of escalation. So that is obviously doesn't make us feel any more comfortable. 국제사회는 즉각 교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가운데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거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위해 떠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합의를 바라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의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협상을 해야 하고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중재했고 첫 임기 때는 세르비아와 코소보가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자신이 중단시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중재 의사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해와 오랜 시간 논의를 했다며 푸틴은 준비돼 있고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함께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푸틴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s Vladimir Putin continues his brutal and unprovoked invasion in Ukraine using drones provided by Iran, we ought to be looking elsewhere than Vladimir Putin for advice on how to deal with this situation.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이란이 미국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격에 나설 경우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